여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입니다. 지금부터 최서희 인생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87년생으로 36세에서 38세 하고 있는데요. 유난히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누가 나를 사진 찍으려고 해. 찍지 마, 가릴 거야. 이러는 아이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기질적으로 누구랑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과 친해지거나 혹은 내가 어떤 조직에 소속된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나 혼자 솔플하고 책 읽는 게 너무나 즐거운 아이였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위인전 전집 있고 마이 사이언스북 이런 거 있고 그럼 다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놀이터에 있는 다른 친구네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전집을 읽는 거야. 걔네 집에 가서 걔랑 친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집에 있는 지경사 디즈니 전집을 읽는 게 나의 목적이다.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항상 엄마랑 둘이서 알콩달콩 살았었다. 그러다가 제가 아주 시골 동네에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지요. 그러면서 제 기억이 확실하진 않지만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십니다. 엄마랑 저랑 살고 있는 원룸에 어른들이 막 대여섯 명 이상이 왔었던 것 같아. 아마도 아빠와 관련이었던 여성분과 그 가족들이었던 것 같아. 아니 정말로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애는 나를 지칭하는 거겠지? 뭐 요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이후로는 아빠랑 완전히 연락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그래 나는 새 출발을 하겠어 그러면서 이사를 가면서 학교도 전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따돌림이 시작됩니다. 아하하. 그때 당시에 엄마랑 같이 살았던 지역이 지금은 아마 통합 청주시가 되었겠지만 당시 청원군 청주시에서 이제 신도시로 막 이렇게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는 외곽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이제 다 새 아파트들인 거야.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로 막 애들이 유입되고 있는 때에 저도 이제 같이 들어갔다. 그때 당시에 신도시였고 아파트들이 20몇 평짜리 고만고만한 평수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와서 사는데 더욱더 작은 세계 스몰 소사이어티로서의 악한 점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애들끼리 어차피 얘는 무슨 아파트 사는 어느 집이고 다 알아요. 엄마랑 둘이서만 사는 내가 그들 사이에서는 다른 아이였던 거지.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악한 점이 무엇이냐? 나와 다른 것을 무조건 배척하고 본다. 저에게 그 괴로운 나날들이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 일본 드라마 중에서 라이프라는 만화 원작의 드라마가 있어요. 일본의 이지메를 적나라하게 그렸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만화이기도 하고 드라마로도 나왔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가 저랬는데 보통 학폭과 왕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랑 가장 같이 지냈던 그 소그룹 애들이 나를 배척시키면서 밥 먹고 있다가 너 방울토마토 좋아해? 좋아해. 그러니까 어느샌가 내 급식판에 방울토마토가 이만큼 쌓여있고 점심시간에 딱히 급식실 안 가고 책상에서 그냥 이렇게 교실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나를 괴롭히는 애들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살살 와. 나는 사실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뭐 이러면서 나의 속마음을 살살 물어봐요. 너를 괴롭히는 애 걔는 어떻게 생각해? 걔 진짜 나빴지? 뭐 이러면서 막 나의 속마음을 물어봐. 그런 다음에 점심시간이 끝나면은 걔가 다시 그 그룹에 돌아가서 고자질을 하고 나한테는 이제 괴롭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지. 나의 공책 표지에 막 별별 욕설과 낙서가 막 이렇게 매직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인간의 추악한 면모를 제가 초등학교 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엄마는 돈을 벌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저는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뭐 중간에 피아노 학원을 잠깐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엄마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길었습니다. 적적한 시간을 어떻게 시간 때우라고 엄마가 그 근처에 당시에는 만화 대여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회원 등록하고서는 만화와 만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만화라는 매체가 저한테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괴로웠던 학교 생활에서 현실 도피를 할 수 있는 창구로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던 만화가 이제 이미라 선생님 작품들 은비가 내리는 나라 나 이거 지금도 보면 운다 한승원 선생님의 뭐 빅토리 비키 그래 난 이 비키처럼 힘내가지고 화이팅 할 거야 오늘도 나이 자식 화이팅 윙크 윙크 순정 만화 잡지에서 연재되었던 작품들을 거의 다 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에 있던 초등학교에서 동네에 있던 중학교로 올라가겠지요. 너무 안타깝게도 좀 멀리 있는 중학교로 배정이 안 됐어. 그냥 그 동네 이름 똑같이 바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있던 애들이 그대로 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딱히 탈출을 못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때 저를 괴롭혔던 애들이 중학생으로 와서는 일진으로 레벨업을 한다. 그래서 본격 막 나쁜 일들을 하고 다닌다.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는 어떤 장면들로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지는 기억에서 제가 없애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탈출을 하자.
참고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엄마가 한번 재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재혼 상대 아저씨네 집에 나보다 어린 애들이 여자애 남자 이렇게 2명이 있었습니다. 엄마랑 저랑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지요. 근데 저는 너무나 서터레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고 혼자서 책 보는 게 좋은 아이인데 그 애들 둘이서는 너무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막 하루 종일 막 뛰어놀고 그러는 거야. 서터레스. 간간히 보는 만화책만이 나의 유일한 약. 국가가 중학생에게 허락한 유일한 약이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집에 컴퓨터가 생기고 이제 온라인 웹이라는 세계를 접하게 되는데 저는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였으니까 만화계, 동인계라고 그때 했어요. 그 동인계에서 극강이라고 불리는 그림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그린 사람들이 몇 명씩 이렇게 생겨났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분들이 다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생 천재 만화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지.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어차피 그 학교는 100% 전교생 기숙사제 학교니까 난 이 고통의 동네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겠다.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입학을 결심하고 그때 우리 집 사정이 정말 넉넉지가 않았으나 엄마를 조르고 졸라가지고 시내에 있는 만화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영상연출과 그 학원에서 제 윗기수 1살 위에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입시를 쳤던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사람인데도 떨어진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좀 쫄렸어. 우리 기수에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던 애들이 5명, 6명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4개 과가 있어요. 만화, 애니메이션, 영상연출, 게임 이렇게 있는데 게임과는 아예 C 언어로 입시 시험을 보니까 그건 다른 세계 얘기고 만화나 애니과가 경쟁률이 최고 높았거든요. 막 24대 1 막 이랬어요. 영상과는 경쟁률이 그나마 4대 1이다. 싹수가 보이는 애들은 영상과를 들어가자 이랬던 것이야. 저랑 그때 당시에 그림을 좀 잘 그렸던 남자애가 있어요. 너네는 영상과를 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입시를 하게 되었지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영상연출과를 일지망으로 준비를 하되 플랜 B가 있어야 되잖아요. 플랜 B를 위해서 입시미술 웬만한 거 싹 한번 훑었습니다. 뭐 저도 구부터 시작해서 벽돌 그리고 포카리 그리고 물론 포카리는 지금도 안 보고 그릴 수 있습니다. 수채화로 석고 진도가 있잖아요. 아그리빠부터 시작해서 비너스 줄리아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나가는 진도 웬만한 거 다 떴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 나는 좀 쳤다. 입시미술 꽤 했었다. 제가 고등학생 언니들이랑 같이 이제 방학 특강도 듣고 그랬었는데 나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엄마가 한 번 더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돈 벌러 어디 먼 곳에 뭐 교육을 받으러 간다 뭐 그랬었고 저는 엄마의 친정집 AKA 나의 외갓집으로 갑니다. 여치저치 해가지고 고등학교 입시 합격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고교 데뷔라는 만화책이 또 있었어요. 만화책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찌질했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돼가지고 막 화장도 시작하고 짜란! 안경녀가 이제 변신하는 그 클리셰 있죠. 그런 만화였어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데뷔를 할 거야 막 이런 마음가짐으로 갔는데 어차피 기숙사 학교라 가지고 나의 지저분한 생활 이런 거 다 뽀록나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다니던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는 특성이 중학교 때 웬만큼 공부는 다 잘하는 애들이 왔어요. 왜냐면 그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인데 인기가 많았거든. 우리 반에는 외고 준비하다가 애니고로 입시 방향 틀었어 뭐 이런 애도 있었고요. 애들이 다 공부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애들, 기존 중학생 애들의 그룹에 끼기는 어려웠던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애들이 다 애니고로 오는 거야. 서로의 그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서로 이제 좋게 지내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한 반이 25명이 3년 동안 그대로 지내기 때문에 심지어 24시간 같은 기숙사 안에서 저는 이때 참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을 행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토피가 있잖아요. 밤새 이렇게 긁는 거야. 벅벅벅벅벅벅. 옷 위로 긁는 그런 소리가 아니야. 부득부득부득 막 이런다고. 그러면은 애들이 아우 진짜 쟤 이러는 게 아니고 바지 속에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긁고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살짝 나한테 와가지고 손을 싹 빼줬어. 너무 착하죠. 난 친구들한테 잘해야 된다. 애니고가 그때는 이제 하남시 검단산이 지금처럼 막 발전되기 전에 정말로 산속일 때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 학교에 있는 4층 베란다에서 쌈밥집에서 맨날 무슨 노래를 되게 크게 틀어놔요. 노래를 들으면서 아 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하루하루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기숙사 학교이고 애들이 전국에서 들어오는 학교다 보니까 학교에서 핸드폰 오케이였거든요. 우리 엄마랑 계속 안부 연락하고 그리고 이때 제가
배워두길 너무 잘했던 게 저는 솔직히 만화과, 애니과 정말 좋은 과지만은 오히려 영상과 가길 잘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필름 카메라 찍고 암실이 또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현상하고 인화하고 이런 거를 제가 그냥 취미로 했었거든요. 지금 와서는 큰 자산이 됐습니다. 이때 배운 걸로 난 지금까지도 먹고 살고 있다. 또한 이때 배웠던 것 중에 저의 자산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학교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를 거예요. 뭐 합평, 크리틱, 비평회 뭐 등등 내 작품을 이제 반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반 친구들의 의견들을 가감없이 듣는 이 점은 참 좋아 그러면 나 잘했나 보네. 혹은 이 점은 별론데 그러면은 뭐라고? 이런 게 아니고 별론가 보네? 다음에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갖추게 된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되게 우습고 어설프고 허접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학교에서 단편 영화 찍어가지고 대회 같은데 출품하면은 너무 당연하게 수상을 하는 거였어. 우리 학교에서 찍으면은. 근데 이 영상 수상이 꿀인 게 연출한 사람 한 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스텝으로 참여했던 애들 뭐 배우라든지 뭐 아니면 카메라 촬영했던 애라든지 뭐 스크립트를 썼던 애라든지 수상 실적 증명서는 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진도 많이 찍고 서희 촬영 잘해 뭐 이런 캐릭터로 뭔가 잡혔었는지 연출하는 애들이 많이 불러줘가지고 촬영 많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도 어느샌가 수상 실적이 되게 많이 나온 아이가 되었다. 나의 장점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뭔가 내가 자신감이 붙은 거지. 조회 시간 같은 때 선생님이 경기도청 무슨 대회 있는데 나갈 사람 있어? 그러면은 쫙 해가지고 나가면은 어이없게 땄던 수상 실적 중에 하나가 경기도청에서 하는 토론 대회인데 고등학생은 나 혼자만 나오고 중학생들 막 초등학생들 이렇게 나와서 토론을 하라는 거야. 중학생 머리에 있는 단어들이랑 고등학생 머리에 있는 단어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수상하고 우왕 개꿀 뭐 이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짜잘한 수상 실적을 모으다 보니까 수상 실적이 이따만큼이 되었다. 그래서 운이 좋은 아이. 수상 실적이 많아서 고3 1학기 마지막 날 있잖아요. 종업식 하는 날. 그냥 부랴부랴 내가 지금까지 작업 참여했던 단편 영화들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모아가지고 그날이 한국외대 그 수시 접수 마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넣었다. 그랬더니 8월 달에 너 합격. 그래서 고3 2학기 나는 놈. 우리 학교에서 일바로 입시 스겜으로 클리어하고서는 수능 당일날 수시 붙은 친구 저 말고 또 2명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친구들 안녕 빠이빠이 화이팅! 이러고서는 우리는 에버랜드로 떠났다. 에버랜드 아무도 없었다. 수능 당일. 여러분 에버랜드를 가려면 수능날 가는 게 꿀팁입니다. 여튼 대학교 들어갑니다. 나무위키에 언론정보학, 스페인어학 이렇게 2개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지금은 미디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더 멋있는 이름으로 뭐 과 명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에 2학년쯤 돼가지고 방송영상 전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위키의 잘못된 정보 저는 스페인어 복수 전공을 선택하긴 하였으나 중도 하차를 하였기 때문에 복수 전공한 사실은 취소가 된 거고 나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언젠가 졸업을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일단 하나밖에 없다. 여튼 학교를 들어갔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랑 비슷하게 이제 뭐 예고를 나왔다든지 외고를 나왔다든지 이런 애들은 고등학교에서 다 띄고 나왔던 내용을 대학교에서 또 하고 있어. 재미가 있겠냐? 나는 여기에서 내가 현상하고 인화하고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 작품을 시네마 카메라 그때 당시에 국내에 한 4대밖에 없었다는 HD 카메라를 내가 그 촬영 감독 애들이 시켜줘가지고 잡고서는 그걸로 시네캠 돌려서 졸업작품 찍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야. 너무 재미가 없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또라이 애들이 많아가지고 걔네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얘 맨날 뭐 별거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이런 재능을? 뭐 이런 놀라움들? 사람이 신기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그런 게 없어. 왜냐면 여기에는 뭐 예대도 없고 체대도 없고 그냥 인문대학만 있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었어. 그렇다고 내가 뭐 과 활동, 뭐 학생회 활동 이런 걸 많이 할 만큼 또 인싸가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는 뭐 그런 조직에 소속되는 거 뭐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 이거는 그냥 타고난 기질인 것 같아. 그나마 야, 이 노잼 대학생활 뭐라도 좀 취미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들어갔던 동아리가 2개가 그나마 저한테 이제 산소호흡기 역할을 했었는데 첫 번째가 서예 동아리, 붓글씨 동아리 그리고 2번째가 문학 동아리였습니다. 2개 동아리 활동하면서 재밌게 지냈고요. 인생 최악의 2박 3일이 뭐였냐 대학생이 되고 오리엔테이션, 뭐 세터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걸 갔어. 어디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되게 나이스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막 고등학교 때는 그나마 이제 애들 하나하나가 다들 또라이
또라이니까 선생님들도 그걸 알고 하나하나 개성을 존중해주는 식으로 3명씩 해가지고 뭘 프로젝트를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는 했었어도 약간 매스 게임 같은 일사불란한 약간 그런 건 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니까 막 그런 걸 시키는 거야.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막 하잖아요. 근데 너무 싫어. 심지어 술 강요 이런 것도 없었어. 나 때는 뭐 사람들이 다 싫어가지고 사라졌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싫었다. 절대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그냥 나 자신이 나는 이런 단체 활동이랑 절대 안 맞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이때 깨닫게 되었다. 저한테는 OT를 갔던 것이 인생 최악의 2박 3일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커플 팰리스에서 비슷한 기분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왁자지껄하고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참 할 말이 많고 재치가 있고 저렇게 뭐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훅 하고 치고 들어오고 참 신기하다. 그냥 약간 저한테는 1박 2일 이런 거 보는 느낌. 커플 팰리스에서 저의 활약이 시시했던 것이 저의 그런 기질과 연결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튼 노잼 대학생활을 보냅니다. 이 대학생활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단편 영화도 찍고 그랬어요. 뭐 변신무당 손혜은 이런 거나 당시에는 이제 특촬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가면라이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늘다람쥐의 약자로 나르는 용사 하다람이라는 특촬물을 또 찍었습니다. 그런 생활하면서 알바를 하는데도 이제 저는 오타쿠니까 뭐 용산에 있는 건담 베이스에서 알바를 한다든지 나름 이제 언론정보 전공자니까 매일경제신문에서 알바를 한다든지 또 애니고 입시 과외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이때 정샘물 쌤이 웹진이라는 걸 하셨어. 앞서가는 분이시잖아. 거기에서 일반인 이제 모델들을 구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델 활동도 좀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제가 했던 알바로는 코스프레 의상 제작 알바 이런 것도 했습니다. 드륵 알바해서 번 돈으로 옷 만들어가지고 코미걸드 나가고 이런 거 했었다. 학교 생활은 별로 재미가 없지만 그 외에 뭐 알바라든지 덕후 생활 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고등학교 게임과를 나온 1년 선배가 있었어요. 남자분이었는데 아마 연대를 들어갔었는데 어찌저찌 해가지고 외대 후문 원룸에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당시가 막 진가, 소셜 게임 막 이런 게 유행했었던 때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애니팡 나오기 한 단계 전에 페이스북 이런 데서 소셜 게임 하는 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한바탕 게임 업계에서 그 소셜 게임 붐이 불었었던 때가 있어. 그 붐에 애니고 졸업한 애들끼리 팀을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잘 된 거야. 꽤 돈을 버는 거야. 그때 당시에 월 매출이 몇 천만 원 됐었거든요. 대학생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원룸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놀러 올래? 놀러 갔지. 그러다 이것 좀 해줘.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샌가 그 팀에 합류해가지고 월급을 받게 되었다. 이 외대 후문 원룸에서 시작한 팀이 이제 왕십리로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구로 디지털에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 형태를 차리고 뭐 그러는 분위기가 되었었지요. 이때 당시에 팀원들이 다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작업하다가 저 잠깐 수업 갔다 올게요. 갔다 오고 약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4학년 계절학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어영부영 그 팀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팀 게임을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PC 게임으로 꽤 매출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름 매니아층도 있었어. 우리 게임을 우리 회사 이름으로 내기엔 조금 딸린다. 모객력이 있는 퍼블리셔를 껴야겠다 하고서는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큰 모바일 퍼블리셔 게임 회사를 찾아갑니다. 대표였던 연대생 선배는 본인이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나는 바쁘니까 서희 네가 갔다 와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 조건이랑 이런 거 막 협상하고 그랬었거든요. 어느 날 비즈니스 파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대형 업체 부사장님이 AKA 사장님의 동생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살짝 불러내더니 학교는 어디를 나왔나? 저기 나왔습니다. 언어는 뭐뭐 하나? 일본어 하고요. 영어 하고요. 스페인어 가로 열고 뻥 가로 열고 닫고 합니다. 이렇게 했지. 나의 신상에 대해서 물어봐요. 본가는 어딘가? 나이는 몇인가? 그러더니 마지막에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는가? 저의 승부사적인 감각으로 일단 그 자리에서는 거절을 해야 한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기존 팀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거절을 하다가 한 달이 지났는데 약간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연대생 대표 선배도 내가 좀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타이밍이었어. 그래서 큰 회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죠. 그러고서는 경력 있는 신입으로서 모바일 게임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후 나의 월급 180. 정말로 경력 있는 신입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다? 나는 게임을 좋아하진 않는 아이였다. 내가 물론 고등학교 때 마비노기 정말 열심히 했었으나 그거는 그냥 한때 한철이었고 매일매일 게임을 돌리고 이런 아이는 아니었다. 그때 당시 제가 있었던 회사가 유명한 게 뭐였냐면은 보통 RPG주야. 남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거를 모바일로 잘 만들어가지고 유명한 회사였다고요. 근데 나는 도저히 이 즐거움을, 이 재미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일을 설렁설렁 하죠. 설렁설렁 하면은 실수가 생기죠? 실수 뽀록 나면
엄청 혼나죠. 죄송합니다. 내일 가기 싫죠? 악수단. 그래서 놀랍게도 저는 이제 게임 회사 다니던 시절엔 일을 못하는 아이였다. 맨날 혼나는 아이였다. 회사 생활에 재미있겠습니까? 나는 이 대학 시절에 취미 활동도 많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런데 나의 일상을 촉촉하게 적셔줄 무언가가 없을까 하다가 제가 돈이 없으니까 맨날 저한테 밥 사주던 NC 다니던 선배 그리고 넥슨 다니던 선배 이렇게 있었어요. 그 넥슨 다니던 선배는 김뽀삐님이야. 여튼 그분들은 월급이 많으니까 나랑 앞자리 자체가 몇 개가 다르니까 슬슬 재테크에 눈을 뜬 것이야. 사회초년생인데도. 그래서야 요새 이런 투자에도 있는데 요즘 블로그라는 게 핫하대. 협찬도 받을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대. 귀가 팔랑팔랑 해져가지고 그래 블로그를 열심히 해보자 해서 이제 뭐 나름 정생물 뭐 이런 것도 해봤으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뷰티템을 리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뷰티 블로그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NC 다니는 선배는 회사 일이 너무 바쁘잖아. NC소프트가 그때 당시 게임업계 1황이었다고 아이온 막 이런 거 불려 다니느라고 그 선배는 블로그에 많이 시간을 투여를 못했고 저는 나름 꾸준히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어머 블로그로 이제 네이버에서 수익이 월 30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나 새우 180 받는데 너무 큰 돈이잖아요. 이게 30만 원 생기면 여러분 매주 치킨을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삼겹살도 가끔 먹을 수 있다고. 30만 원 생긴 게 너무너무 기뻐서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몸담고 있던 팀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회사 창사 이래 최고 잘 됩니다. 우리 팀장님이 이제 팀장 회의 들어가가지고 어제 런칭 매출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에서 그 숫자 맞아요?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저 위로 팀장님, 과장님 둘, 대리님 하나, 나 이렇게 있었거든요. 다 관둬서 독립을 합니다. 나는 일을 잘 못하니까 굳이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던 거야. 아 나는 이 회사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데 김뽀삐님이 이번 주말에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화장해주고 머리 해주고 사진 예쁘게 찍어주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뽀삐 선배가 야 우리 이걸로 스튜디오 사업을 하자. 서희야 너는 메이크업도 되고 헤어도 하고 사진까지 다 되잖아. 일타 몇 피야 뭐 이러면서 스튜디오를 하자고 했어요. 어차피 회사에서도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으니 관두고 김뽀삐 선배랑 차린다. 이런 생각으로 회사를 관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관두기 1, 2개월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었어요. 그때 외국 뷰티 유튜버들이 이제 영상들을 올리는데 저는 그때 또 많이 봤던 게 일본 유튜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 정도는 나 영상 했으니까 올릴 수 있는 거야. 집에서 할 수 있겠네? 해가지고 집에서 영상 찍어가지고 이제 블로그에도 좀 나 영상 찍었어요. 왜냐면 블로그에 동영상을 또 올려놓으면은 알고리즘이 잘 돌아간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속설이. 블로그에서 하던 내용을 이제 영상으로 좀 옮겨가고 그러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영상을 몇 개 올렸어. 그러다가 씨님이랑 이제 백설공주 콜라보 이런 걸 하면서 빵! 잘 됐어. 와 브라보. 어찌저찌 저는 인플루언서가 되게 됩니다. 김뽀삐님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선배도 재주가 많아. 굳이 나랑 그 스튜디오 안 해도 그 사람도 막 웹소설 써가지고 돈 잘 벌고 또 다른 데 불러준 회사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선배 저 유튜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 난 지금 뭐 하고 있어. 잘해봐. 이러면서 서로 해피 전업 크리에이터로 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나는 진정한 크리에이터야.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영상 기획하고 연출하고 찍고 이런 거 다 내가 할 수 있지. 그리고 난 영상을 만드는 게 재밌어. 좋아! 회사 다닐 때 제가 담당자인 개발사로 만났던 분이 별바람 김광삼 교수님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천재야. 장롱 면허를 하나 썩히고 계시는데 의사 면허야. 의사이신데 게임 안에 넣을 그래픽 다 그리시고 스토리 막 이따만큼 막 다 써. 그리고 기획하고 본인이 프로그램하고 음악도 본인이 연주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넣어. 1인 게임 개발자로 전 세계적으로 되게 팬덤이 탄탄한 그런 분이었거든요. 열정과 뭐 재능과 이런 게 넘치는 분이었단 말이야. 난 그분을 보고서는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나는 유튜브계의 김광삼 별바람이 된다. 나는 모든 것을 내가 한다. 나는 또 언어 할 수 있으니까 J 채널도 만들고 B 채널도 만들고 채널 3개를 운영하면서 MCN 이런 데 미팅 가면 어머 어떻게 그렇게 여러 채널을 혼자서 다 운영하세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난 진짜 대단한 줄 알았지. 와. 그런데 몸이 축난다. 나는 천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진정한 천재라면은 그런 거 다 하는 와중에도 나의 컨디션 유지할 줄 알았어야 한다. 2019년쯤에 이 천재병을 드디어 버리고 그래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도 지능이다 라고 생각하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살림을 꾸리고 있지요. 이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또 무엇이냐. 자, 맨날 멍청하다가 분기에 하루씩 똑똑한 사람, 그리고 맨날
맨날 똑똑하다가 연 1회 멍청해가지고 1회 멍청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똑똑한 날을 쓰는 사람, 요런 게 약간 생겼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서 너무너무 똑똑한 애가 있어. 근데 걔가 매일매일 364일 똑똑하게 살다가 어쩌다 하루 진짜 돌아가지고 진짜 멍청한 일을 빵 하고 터뜨려. 그 다음 364일을 그 멍청한 날을 커버치면서 사는 애가 있고, 저는 기본 맥날 멍청합니다. 그러다가 3개월에 한 번씩 똑똑함이 살짝 내려와. 그날 생긴 아이디어로 나머지 한 분기를 먹고 사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다 내가. 똑똑함이 내려올 때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지금 저를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데, 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시리즈랄지, 명품 가서 제일 싼 거 주세요 라든지, 북한 화장품, 짝퉁 화장품, 저희 회사원 A채널에서 인기순 이렇게 내려보면은 상위에 있는 아이디어들이 거의 다 이 3개월에 하루 똑똑한 날 나왔던 애들입니다. 3개월 동안 멍청하지만은 하루 똑똑하니까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저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브랜드 미차이를 런칭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3개월에 한 번 똑똑한 날에 시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부터, 미차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내가 느낀 것은 무엇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뭐 어영부영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한 10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미차이도 시행착오들 겪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약한 시작과 비교하면은 지금 많이 컸다 싶기도 합니다. 지금 저의 직업은 어영부영된 인플루언서, 그리고 어영부영 이렇게 브랜드 대표로서 두 개의 직업으로 살고 있는데, 나름 이 생활에 비해서는 꽤나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인생 그래프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인생의 암흑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터닝 포인트, 대박 강력. 그래서 요거에서 배운 것으로 난 여기까지 지금 먹고 살고 있다. 그 외에 다른 직업이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기획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그걸 여러분들이 뭐 가끔 가다가는 별일이에, 뭐 언니 아이디어가 때려졌네 이런 날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들 관심을 가져준다고, 여러분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일상이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뿌듯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언니를 보고서는 저 네일아트 자격증 땄어요. 물론 저는 언니 덕분에 라고 말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긴 한데, 나를 보고 아이디어를 캐치해서 너님이 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장 일기에 내가 어느 정도 한 줄 정도는 차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뿌듯한 일이고 마음이 좋은 일이고 그렇고요. 그리고 회사원 J채널은 왜 하냐면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얻었던 감사한 말을 언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받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편지를 써주잖아요. 한글로 편지를 써줘. A짱 언니 뭐 이러면서 써줘. 한글을 배워서. 너무 감동이죠. 그런 재미가 있어서 저는 인플루언서 활동 계속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로는 저 말고 후배 양성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대로 1인분 하는 인플루언서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여기까지 그럭저럭 살만한 오늘날까지 오기에 가장 저한테 핵심이 되어서 암흑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는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찾느냐? 저는 또 고등학생 때 글쓰기를 배웠던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기로 내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또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뭐냐면은, 일기는 글이 아니다였어요. 왜? why? 글은 누군가와 소통하기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나 혼자만 보는 일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군가한테 글을 보여줬을 때 그것은 비로소 꽃이 된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썼던 일기들 그냥 블로그나 게시판에다가 올려놓고서는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다는지 그런 거 보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이때 배웠던 능력이 참 지금까지도 살아가는 데 너무너무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잉!